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반찬이 사실은 햄보다 발암물질을 5배나 더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집밥이라 안심했는데 그게 매일 암세포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 라면,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그 음식들은 이미 다들 아시니까 피하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정성껏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그 반찬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에 암세포는 매일 조용히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발암 음식 3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리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은 무엇인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2글자가 오늘의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다음 영상 주제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새 집 건너 한 집에는 암 환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한 분쯤은 꼭 계시죠.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암은 이제 너무나 흔한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에 신경 쓰는 시대인데 왜 암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걸까요? 건강정보도 넘쳐나고 건강식품도 넘쳐나고 병원도 곳곳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이미 다들 경계하고 피하시잖아요. 문제는 그 바깥에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정성껏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집밥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그 냉장고 안에서 암세포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뒤 설탕, 물엿으로 코팅한 전분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떡볶이예요. 또 각종 조림 반찬들, 고추장 양념에 볶은 떡이나 어묵 종류들이죠. 이 음식들이 왜 문제냐면요. 전분 함량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온 조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분 음식을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 즉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 부분, 노릇하게 구워진 부분, 바삭하게 튀겨진 부분일수록 이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쇠가 녹슬듯이 전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에는 고추장, 설탕, 물엿이 듬뿍 들어가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고요? 아침에 조용하던 강물이 갑자기 홍수가 나서 강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겁니다. 고혈당, 고인슐린, 만성 염증, 이 3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토양 위에서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혹시 이런 음식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 분 계세요? 특별한 날 한번 먹는 거라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매일 반찬으로 꺼내 드신다면 암세포는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육류 반찬입니다. 제육볶음, 닭강정, 양념 돼지갈비 이런 음식들이에요.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넣고 그 상태에서 고온으로 볶거나 튀깁니다. 바로 이 순간에 AG, 즉 당독소라고 불리는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당독소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설탕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눌어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프라이팬에 설탕을 태우면 검게 눌어붙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독소는 염증을 키우고 세포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암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자랍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암세포가 포도당보다 과당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볶은 제육볶음, 달콤한 닭강정은 암세포한테 최고의 식사를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 특별한 날 한 번 먹는 거야.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매일 밥상에 오르는 기본 반찬이 될 때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정말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음식이거든요. 더군다나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세 번째는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반찬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이거 몸에 좋다고 하시죠? 맞아요. 신선할 때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 방법과 보관 기간이에요. 견과류를 볶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몇 주에 걸쳐 꺼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쌀이나 잡곡을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바로 이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패라는 게 뭐냐면 기름이 변질되는 거예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두면 냄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산패입니다. 견과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가열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팔팔 끓여도 오래 볶아도 이 독소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간 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물질이 햄보다 발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릴게요. 산패된 견과류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의 발암 위험도는 가공육, 즉 햄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5배예요. 우리가 햄은 무서워서 잘 안 먹는데 견과류는 건강식이라고 오히려 더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견과류는 냉장고 안에서도 산패가 진행됩니다. 느리게 진행될 뿐이에요. 그래서 견과류는 조금씩 사서 빨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이 독소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망가지면 암을 막아낼 마지막 방어선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대체 뭘 먹어야 하지? 맞아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오늘 알려드릴 해결책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세포가 갑자기 암세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가 전암 단계 세포가 됐다가 초기암이 됐다가 중기암이 됐다가 결국 말기암으로 가는 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진행돼요. 그래서 암은 삶이 오래도록 보내온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수십 년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는 뭐냐?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급성염증이고요. 만성염증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통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세포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만성염증이 왜 생기냐? 바로 고혈당 상태가 반복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들, 설탕이 들어간 볶음 반찬들, 고온조리 전분 음식들,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이 계속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고 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해요. 손상된 세포는 정상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그 교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복사기가 자꾸 오류를 내듯이 처음에는 작은 오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오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암세포가 자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 재료가 뭐냐면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암세포는 자라기 좋은 재료를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암세포도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평생 이런 음식 드셨는데 암 안 걸리신 분들 많았잖아요. 왜 요즘은 이렇게 암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귀했던 음식들이 지금은 넘쳐나죠. 설탕, 기름, 고기. 예전에는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매일 밥상에 올라옵니다. 암은 결핍병이 아닙니다. 풍요병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쉴 시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 않았죠.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새끼 밥에, 간식에, 야식에, 커피에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자가 회복 시스템이 있어요.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에요.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단백질을 청소하고 세포를 새롭게 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언제 켜지냐면 먹지 않을 때만 켜집니다. 공복 상태일 때만 작동해요. 끊임없이 먹는 삶에서는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고 언제 안 먹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대체 암은 왜 나한테 왔을까? 왜 우리 가족한테는 암이 많은 걸까? 혹시 이게 유전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전이라는 말, 참 무겁게 들리는 단어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암 환자가 계시면 나도 언젠가는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두려움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통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암 발생 원인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0%? 30%? 아닙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전자만의 영향은 고작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우리의 생활 환경, 그 중에서도 음식과 식습관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왜 가족 중에 암이 많으면 나도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걸까요? 가족들은 같은 음식을 먹거든요. 같은 조리 방법으로 만든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집안은 다 같이 운동하고 TV만 보는 집안은 다 같이 TV만 봐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높아지는 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같은 밥상,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왜 희망적인 소식이냐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유전자는 타고나지만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건 내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연구 분야예요. 같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암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식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먹는 것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진단 전에는 그렇게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강화시켜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이라고 하면 혈액 속 백혈구를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백혈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면역의 핵심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흉선이고 다른 하나는 장입니다. 흉선은 가슴 한가운데 있는 기관인데요. 젊었을 때는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급격히 줄어들어요. 30세만 돼도 40%밖에 안 남고 50세가 되면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면역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바로 장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2,000종에서 3,000종의 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의 장을 보면 이게 500종, 600종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도 1,0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할수록 면역이 강해집니다. 이건 이제 의학계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장내 세균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드냐? 바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직접 오랫동안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효과를 확인한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채 주스입니다. 야채 주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과일 주스랑 헷갈리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 주스는 당도가 높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야채를 갈아 만든 야채 주스예요.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한두 가지 야채를 많이 먹는 것보다 30종, 60종의 야채를 조금씩 골고루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채마다 다른 종류의 세균이 붙어 있거든요. 다양한 야채를 먹을수록 장 속에 다양한 균이 자리를 잡고 면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60종 야채 스무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다양한 야채를 동시에 먹는 것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종, 60종의 야채를 매일 직접 사서 씻고 갈아 드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장을 봐야 하고 손질해야 하고 매일 만드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냉동 건조 방식으로 다양한 야채를 갈아 만든 야채 주스 분말이 있어요.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30종 이상의 야채가 들어가 있어서 매일 직접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훨씬 편리해요. 물론 직접 신선한 야채를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냄새만 참으시면 이것만큼 강력한 발효식품이 없어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이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 이소플라본, 유산균 같은 놀라운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을 50%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청국장을 제대로 먹으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가열하면 살아있는 유익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는 반은 끓이고 나머지 반은 불을 끈 다음에 나중에 풀어서 생균 상태로 드셔야 해요. 그래야 장까지 살아있는 균이 도달합니다. 그런데 청국장도 매일 끓여 드시기가 쉽지 않죠. 냄새도 강하고. 그래서 청국장 가루 제품이 있어요. 청국장을 저온에서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 건데요. 요구르트나 두유에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냄새도 훨씬 덜하고 살아있는 균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시중에 청국장 가루 제품들이 많은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2가지예요. 저온 건조 방식인지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 2가지를 꼭 확인하고 고르세요.
세 번째는 저온압착 들기름입니다. 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도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기름을 먹느냐에 따라 세포막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고,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냐?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 바로 그게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세포거든요. 오히려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메가3가 바로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지방산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즉 알파 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 한 큰 숟가락에 들어있는 오메가3 함량이 연어 한 토막과 맞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저온압착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름을 짤 때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름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짜내는 저온압착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나물 무칠 때나 밥에 한 숟가락 넣어 드시거나 된장국 다 끓이고 나서 불 끄고 마지막에 한 방울 넣어 드세요. 들기름을 가열하는 순간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매일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200ml 물에 한 꼬집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세포막을 지키고 면역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야채 주스로 장내 세균을 다양하게 만들고, 청국장으로 면역균을 늘리고, 저온압착 들기름으로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이 세 가지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완전하지 않아요. 먹는 방식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식습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찬 곁들여서 밥 먹고 식후에 과일 드시고.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야채나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위장 안에 섬유질이 먼저 깔리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빽빽이 들어차 있으면 교통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2시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혈당계로 측정해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보여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저녁 밥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식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거나 눕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후에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을 근육이 흡수해가는 효과가 있어요. 암세포가 혈당을 가져가기 전에 근육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처럼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세 번째는 야식과 과식을 끊는 겁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우리는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일하고 있거든요. 특히 췌장은 밤새 소화 효소를 만들고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쉬지 않고 일해요. 야식은 쉬어야 할 시간에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배가 70-80% 찼다는 느낌이 들면 수저를 놓으세요. 과식 한 번이 췌장을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췌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제발 그만 먹으라고 할 거예요. 네 번째는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이야기를 드렸죠. 이 몸의 자가치유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아침을 6시나 8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 사이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항암 치료예요. 처음에는 아침에 배가 고파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오전에 머리가 더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음식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있는 장기들, 특히 췌장 같은 곳은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혈액이 줄어든다는 건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식습관보다 더 빠르게 암을 키웁니다. 집에 돌아오실 때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쉬세요. TV 보시고 손주들이랑 노세요. 혈관이 넓어지고 세포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보따리는 밖에다 놓고 집에 들어오겠다. 이 간단한 마음가짐 하나가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많죠.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세요. 저녁 먹고 2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내일은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중에 해당하시는 분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명치부근이 자주 체한 것처럼 답답하다. 등이나 날개뼈 근처에 은은한 통증이 꾸준히 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4, 5kg 이상 빠졌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 변 색깔이 변하거나 변이 물에 뜬다.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있다.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고 이 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초음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CT, 즉 CT 촬영을 요청하세요. 이 증상들이 모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기에 발견하면 5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입니다. 반면 사기가 되면 2.4%로 뚝 떨어져요. 그 차이가 바로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냉장고 속 발암 음식 3가지 기억하세요. 고온조리 설탕 코팅 전분 음식, 달콤한 양념볶음 육류, 그리고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반찬. 이 3가지는 매일 드시면 암세포에게 매일 밥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95%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를 굶기는 3가지 음식 기억하세요. 다양한 야채 주스로 장내 세균을 살리고, 청국장으로 면역을 올리고, 저온 압착 들기름으로 세포막을 지키세요. 식사 순서를 야채 먼저로 바꾸고 식후에 20분 걷고 야식을 끊고 공복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실 때는 걱정 보따리를 현관 밖에 내려놓으세요. 이것들이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건강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어요. 50대에 60대에 70대에도 식습관을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신 것 중 하나만, 딱 하나만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잠깐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저녁 식사 때 야채를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야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